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기술 전문가분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피로감, 바로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랑 같이 일하면서 생기는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AI 어시스턴트랑 몇 시간 동안 씨름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끝도 없는 핑퐁 게임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AI는 자꾸 딴소리하고 그걸 또 고쳐보겠다고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새 진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이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생산성의 덫에 걸리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이걸 프롬프트의 악순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던지는 질문이나 명령,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 프롬프트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번아웃되게 만드는 걸까요? 원문에서는 이 현상을 정말 재밌게 표현했어요. 파멸 루프 정신병이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대충 성의 없이 프롬프트를 던지게 되죠. 그럼 AI가 뭘 내놓겠어요? 당연히 엉뚱한 결과물을 툭 뱉어내죠.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또 스트레스 받고 고치느라 애쓰다가 결국엔 더 지쳐버리는 이런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 창의력까지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여기에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은 항상 피로 누적입니다. 피곤하니까 프롬프트 품질이 뚝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AI 결과물도 엉망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진짜 하면서 좌절하고 결국 직접 손으로 고치게 됩니다. 결과는요? 더 큰 피로, 완전히 악순환이죠.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더 최악으로 만드는 완벽한 부정적 시너지랄까요? 진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AI가 이상한 코드를 막 뱉어내고 있을 때 그걸 중간에 딱 끊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 라고 고치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결과물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왜냐? AI 모델은 지금까지의 대화 맥락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흐름을 깨버리면 얘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딱 그런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핵심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 루프가 너무 느린 경우, 코드 한번 돌려보고 결과 확인하는데 몇 분씩 걸리면 솔직히 뭘 실험해보고 싶겠어요? 의욕이 싹 사라지죠. 또 대화가 길어지면서 컨텍스트 창이 너무 뚱뚱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AI가 최근에 우리가 나눈 중요한 대화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옛날 엉뚱한 맥락에 꽂혀서 이상한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인지적 외주화라는 아주 교묘한 덫입니다. 인지적 외주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제대로 고민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를 그냥 AI한테 툭 던져버리는 습관이에요. 에이,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요. 하지만 이게 절대 똑똑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를 번아웃으로 끌고 가는 아주 위험한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답은 의외로 우리 개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건데요. 그게 뭐냐? 바로 테스트 주도 개발, TDD 마인드셋입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테스트부터 만드는 바로 그 방식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제발 그 느려 터진 피드백 루프랑 싸우지 마세요. 테스트 한번 돌리는데 5분씩 걸리는 그 상황 자체를 붙들고 끙끙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루프 자체를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문제로 삼는 거예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테스트 5초 안에 끝나게 만들 방법 없어? 라고요.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방식은 그냥 이 코드 너무 느려요. 고쳐줘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던지는 거였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훨씬 스마트합니다. 지금 이 코드가 실패하는 상황을 5초 안에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짜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이건 그냥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5초 만에 잡을 수 있는 초고속 낚싯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테스트 주도 개발, TDD의 핵심 철학이잖아요. 뭘 만들기 전에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부터 세우는 것. 이 똑같은 원리를 AI와의 협업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지루한 기다림에 발목 잡힐 필요 없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코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TDD 마인드셋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뭘 해야 성공인지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터레이션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컨텍스트 창이 쓸데없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AI 입장에서도 목표가 뚜렷해지니까 코드 경로를 최적화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진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똑똑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이 방법은요, 그냥 번아웃을 피하는 임시 방편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 말 그대로 숙달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진짜 열쇠입니다. 원문에서 정말 도발적인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LLM 피로가 AI 기술의 한계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우리 자신의 숙련도 문제, 영어로 하면 스킬 이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사용법을 우리가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또 해야 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재밌는 퍼즐을 푸는 과정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정도면 95%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군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협업의 모습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AI와 협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외주 주고 있는가? AI를 진정한 생각의 파트너로 만드느냐, 아니면 최악의 스트레스 유발자로 만드느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